안녕하세요. 여론을 읽고 사회를 읽는 이은영TV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입니다. 6.5단계의 그 코로나 방역 강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한 4월 정도가 고비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이 시기에 태풍이 와서 어쨌든 같이 다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뒤에는 정말로 화창한 가을 햇볕 아래서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좀 마음 편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코로나도 이제 좀 확진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뭔가 기운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오디오 에세이 두 번째인데요. 제가 오디오 에세이라는 형식을 선택한 것은 조금 이 주제가 딱딱하고 재미없는데 이 오디오 에세이 형태로 글을 써가지고 좀 정리된 그런 글을 읽어드리면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도 조금 어려운 주제 가져왔어요. 이 개헌 이슈에 대한 건데요. 사실 지금 개헌 이슈를 다루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개헌 이슈가 여러 차례 계속 이렇게 얘기는 꺼내져 온 게 참 여러 번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헌법의 개헌 이슈와 과제에 대한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6월 달에 그 월간마당에 기고한 글이에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9차 개헌 이후 33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3번도 더 변해 흘러온 이 시간은 헌법을 개정해 변화된 시대상을 담자는 논의를 꾸준히 불러왔다. 특히 이러한 개헌 논의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가 제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17년 초 4년 연임제를 내용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제기했다. 제안 배경은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대개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도 임기 중에 개헌 필요성은 언급했지만 구체화시키진 못했다. 국민이 들어올린 촛불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초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렇듯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중에 개헌을 제안한 이유를 추측해보면 5년 다인제인 현재의 권력 구조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집중시키고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준비하기엔 걸맞지 않은 옷이라는 현직의 경험 때문은 아닌가 싶다. 한편 이번 4.15 총선에서 여당의 180석 압승과 코로나19 전국은 또다시 헌법 개정을 위한 강력한 정치 사회적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전국은 4차 산업과 비대면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고 그로 인한 고용과 노동 형태의 변화는 인간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새롭게 규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법에 있는 기본정신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경제가 21대 국회 초선 의원 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헌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는 92명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흥미롭다. 먼저 21대 임기 중 개헌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며 추진될 것이라는 응답이 43.5%, 필요하지만 추진되지 못할 것 39.1%, 필요 없고 추진도 어려울 것 10.9%, 필요 없지만 추진될 것이라는 응답은 6.5%로 나타났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초선 의원 82.6%가 공감하지만 실제 추진 전망은 50.0, 추진이 50.0, 추진이 어려울 것은 50.0에서 팽팽하게 엇갈리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개헌을 하게 될 경우 그 시기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가 46.7%, 올해 이후 대선 전 43.5%로 엇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그러니까 그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당선된 초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추진이 될 것이다가 50%,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도 50%, 팽팽하게 나타났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대선 후, 그러니까는 2022년 이후 46.7%, 올해 이후 대선 전, 내년이겠죠? 내년이 43.5%로 엇비슷한 응답을 보였습니다. 개헌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57.6%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분권형 대통령제 32.6%, 의원 내각제 6.5% 순으로 조사되어 단임제보다는 중임제로의 개헌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던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개헌 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 21대 국회에서 다뤄질 만한 개헌 의제는 무엇이 있을까?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헌 발의 주체를 대통령과 국회 제적 과반의 의결을 포함해 유권자 100만 명 이상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국민 발안제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국민 발안을 제안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을 지낸 이용선 의원도 토지 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개헌 공론화에 대한 운을 띄웠다. 양향자 의원 역시, 양향자 의원께서는 최고위원이 되셨죠. 양향자 의원 역시 뉴모멀이란 말은 새로운 표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뉴모멀에 대비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실적인 개헌 의제로는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에 지방선거 일정을 맞추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긴 있어요. 3월과 6월을 같이 치르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실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여요. 선거 일정을 조정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2018년에도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으로 이슈화되었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정치 일정을 볼 때 2022년 3월에 있을 대선과 6월 지방선거 일정을 맞추면서 4년 중임제로 갈 수 있다면 2년마다 공직자 선출과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 안정적인 패턴을 구축할 수 있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게 지금 2020년에 총선이 있었죠. 올해 2022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고요. 2024년에 총선, 26년에 지방선거, 28년에 총선, 26년에 지방선거, 27년에 대선, 28년에 총선. 이렇게 선거가 2년마다 한 번씩 있게 되는데 그 중간에 또 대선이 한 번 끼어 있고 이래서 요거를 임기를 맞추면은 그러니까 보궐선거하고 이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좀 임기를 맞춰서 이렇게 중간평가를 하고 넘어가고 또 일을 할 수 있게 한 시간을 주고 또 중간평가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려면 사실 다음 대선과 지선을 같이 치르는 방식이, 그래서 개헌을 하는 방식이 저는 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이 글을 쓰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그동안의 개헌 의제는 대체로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되었지만 꾸준히 논의되어 온 주제로 지방분권 의제가 있다. 2017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의 날 축사에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 의제를 제기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8장을 보면 제117조와 제118조 2개 조항에 걸쳐 지방자치가 명시되어 있는데 지방분권형 개헌은 지방의 고유 권한인 지방자치권과 지방재정 자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을 말한다. 헌법을 보면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 2개 조항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지방분권형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께서 4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인데 자치행정권과 관련해서는 뭐 자치경찰제 이런 것도 여기 같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치재정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국세 지방세 비율이 8대 2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비율을 좀 올리자, 지방세 비율을 올려서 지방으로 그 돈이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키워드로 지방화와 분권화가 대두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팬데믹화된 감염병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정도가 확진자 확산을 막는 바로미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K방역 역시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 강화될 것이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중앙으로 집중화된 삶에 대해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과 업무 등에서 비대면 사회로의 이행은 사는 곳, 삶의 형태 등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제 교육 분야에 있어서 비대면 방식이 이번에 계속 지금 그 1학기,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학생들이 원격 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이제 2학기가 개학이 되었는데 다시 지금 수도권 대확진이 일어나면서 그 비대면 수업에 대한 그 수요 조사들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에서. 그래서 교육 분야가 특히 지금 초중고생들은 이 비대면 교육이 거의 이제 학생들이 적응이 많이 된 상황으로 시간이 지금 흘러가면 갈수록 적응이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변화될 그 사회 분야는 교육 분야로 지금 많이 찍고 있죠. 그리고 그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기업들도 그러니까 거점 오피스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가 일하는 그 집 근처에 오피스를 만들어 놓고 그쪽에 가서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게 하는 방식도 지금 실험적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택근무를 비롯한 그 근무 형태 자체가 많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5개월여가 지금 5개월이 아니고 6개월 지나고 있죠. 6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그 끝이 언제일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올해 말까지 우리는 감염병과 싸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안전국가에 드는 모범적인 방역 활동을 펼쳐왔다. 더구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국가의제 설정에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앞서 나가는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청명은 위기에 강한 한국인 특유의 단결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지금 그 8.15 집회에 나가서 확진자가 되어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또 정부의 이 K방역에 대해서 K방역은 사기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손에 잡히는 변화의 방향은 부족하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운영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정부 부처의 활동 영역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처 간 협업 중심 체제로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 소관부처 정부 각 부처가 함께 TF 형태로 구성해서 이 코로나 방역을 추진해 나가는 이런 모습, 이런 협업 모델 역시 K방역의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옷을 입을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일이 아닐까 한다.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 전국이 6개월 이상 가고 있고, 이 상태로 가면 거의 하반기도 이 코로나로 우리 사회가 뭔가 이제 비대면 중심의 또는 그 개인 방역을 하고 접촉을 좀 차단하는 그러한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포스트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그 일하는 방식의 변화들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제가 요새 좀 찾아보니까 여성 화장품이 이 립스틱 쪽이 매출이 좀 줄어들고 눈과 관련된 화장용품들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마스크를 계속 다 쓰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안면인식 장애가 왔다. 뭐 그런 약간 웃지 못할 그런 분석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나가서 사람들이 밥을 먹지 않다 보니까 외식을 하지 않으니까 그 외식 업체의 매출은 굉장히 떨어졌지만 그 집에서 먹는 그 간편식들 있잖아요. 그거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이 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응해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사회의 미래의 진짜 축소된 어떤 하나의 압축된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들을 점검함과 동시에 이 어떤 전체적인 사회 변화의 흐름을 담을 수 있는 거는 그 지방 분권에 기반한 헌법 개정이 그 첫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짧은 글이긴 하지만 또 생각할 거를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 마음의 인사이트를 드리는 글이었기를 바라면서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